조폭 연루설로 홍역을 치렀던 국민의당, 이번에는 신천지 연루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모집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동원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다 아시죠? 예, 개신교계에 의해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단체인데요. 교리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의식이 소거된 집단이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가정공동체가 깨지고요. 여하간 이런 부당한 정치 개입 설도 적지 않고요.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자, 오늘 뉴스의 정석 시간에는 신천지 의혹을 보도한,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보다 신천지를 더 잘하는 분이라고 말이죠. CBS의 송주열 기자 연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님. 예,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 우리 송주열 기자님은 신천지 취재를 얼마나 하셨죠? 대략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이만희보다도 신천지를 더 잘한다, 이런 표현이 과합니까? 과합니다. 물론 제가 신천지 신도도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신천지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 예, 밖에서 그렇죠. 밖에서 숲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다. 네. 신천지가 어떤 종파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천지가 어떤 분파냐라고 하기 전에 정통은 아닌 거죠. 일단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해봐야겠지만, 예. 일단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네. 개신교를 볼 수 없다라고 예. 이제 분류를 했고요. 예. 크게 나아가자면 이단도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예. 그게 전도관 계열이냐, 예. 통일교 계열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전도관에서 나와서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거기서 분파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1984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죠. 예. 이만희가 이제 이단을 전전하다가 예.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교리들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육체 영생한다. 14만 4천을 채우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그러면은 영생한다 그러면은 이만희 씨부터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게 저희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진짜 죽을지 안 죽을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고 계속 영생을 하면 저희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이분 빠르게 늙어가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양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대략 올해 자치총회를 했는데, 자치총회 발표로는 거의 17만을 넘어서 20만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신자 수가? 예, 그렇습니다. 급신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혜사라고 믿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했던 교주가 죽는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혼돈이 있겠죠. 혼돈이 있고 그게 사회부적인 문제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주의 죽음으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신자들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그 신천지라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를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깨치고 학업도 포기하고 올인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가짜구나라고 알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실체들을 알려왔고, 신천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보도를 했던 거죠. 예. 아까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보혜사는 신과 신자를 엮어주는 그 신의 어떤 그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석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 씨. 신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혜사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신학을 하시니까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의 반열에 그 이만희 교주를 끼워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개신교는 물론이고 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그럼요. 사자 냄새가 아주 확실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강원도 원주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CBS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게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9.1댐을 얘기해드리기 앞서서 이게 지나치게 뭐 네거티브로 좀 비춰져서 좀 유감이에요. 사실은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이 국민의당이라는 신생정당의 조직 과정에서 침투한 것을 의혹 보도를 한 건데 마치 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으로 비춰지고 이게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뭐 기자 입장에서도 좀 유감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CBS가 만약에 신천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침투했다면 당연히 보도했을 CBS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침투했던 사례를 좀 더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청자들도 이제 그 점을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이거 어이없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교 집단이라고 이제 명명된 신천지라는 단체가 공당에 침투한다. 책임 있는 어떤 그 정당에 침투한다. 이거는 문제 제기할 만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반사회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집단,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집단이 정당을 타고 들어가서 권력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신천지 신도는 국민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일각의 또 지적이 있어요. 물론 뭐 맞습니다. 그것도 일단 일정 부분 뭐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깡패하고 연루된 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침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침투한다는 그런 정황을 보도한 거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사교 집단이고 가출을 조장하고 학업 포기를 유도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사안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를 막 부정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막. 맞습니다. 일부 탈퇴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뭐 집도 떠나고 학교도 떠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집단이 유력 정당에 침투를 해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침투를 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사안이 엄중한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집안도 신천지 피해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가 딸려요. 진짜 이 욕이 아주 그냥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데 이 반사회 집단이거든요. 발본 세관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야 될 세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 뭐 최근에 뭐 국정농단 사태가 비단 어떤 정치 사회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라고도 합니다만 최태민 씨가 뭐 영세교나 이런 어떤 사이비성이 좀 있었고 그 사이비성의 어떤 명맥을 이어받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기자로서 어떤 신천지 집단이 또 다른 이렇게 좀 정치권을 파고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세를 키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공생관계가 된다 하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서는 좀 표를 주고 뭐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제공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표를 얻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익들을 좀 취할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돕고 돕는 사이가 돼서 어떤 이제 뭐 불리한 부분들도 생겨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고 자, 국민의당 원주 상황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이 그 신생정당 아닙니까? 더민주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작년 8월에 강원도당을 창립했어요. 뭐 각 도당 시당 뭐 창립할 때쯤인데 작년 8월에 강원도당을 창립했고 이게 그 강원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도당 위원장 선거는 당원에 의해서 선출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올 1월에 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이제 당원들이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이 대거 등록했다는 거죠.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뭐 강원도당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5천 명 정도 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됐던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심에 이제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이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1,300명 중에 700명이면 절반이 넘잖아요. 과반이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원주시가 지구당이 그러니까 장악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뭐 공천이라든지 또 네. 강원도당 위원장 선출도 지방 의회 의원들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선출 과정에서 원주에서는 뭐 신천지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거네요. 국민의 당. 그럼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YC 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을 등록시킬 때는 특히 이제 모바일 당원을 등록시킬 때는 이제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YC 의원이 추천인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원주교회에서는 그 원주시 22명 시의원 중에 한 2명 정도가 신천지 신도일 거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던 상황이고. 여하튼 이렇게 이제 뭐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이 한 700명이 원주에서 되고 등록됐다는 사실을 내부 당직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은 새 정치를 표방한다는 국민의당이 어떤 구습 그리고 어떤 사이비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보도를 보니까 부산, 대전, 대구도 신천지 연관설이 불거졌던데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보도가 좀 됐어요. 부산도 그때 시당위원장이 부산 안드레 지파 출신 신천지 신도일 거다라는 게 부산 교계에서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일부분 보도가 됐던 상황을 다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탈퇴자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시당위원장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신천지 행사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일단은 거기 사진 찍혔다는 거 과거 행적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을 샀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유력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상담소 쪽 이단 상담소 쪽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유심히 보던 차에 또 시당위원장으로 또 이제 당선이 되니까 더 두드러졌던 거죠. 혹시 그 나의 정치 활동은 정치 활동이고 종교 활동은 또 종교 활동이고 이러진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해명을 할 겁니다. 그분들은 해명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라는 어떤 조직의 생리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번 사안 뭐 원주나 뭐 부산이나 이런 단발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뭐 한 10년 정도 좀 취재를 했다고 했는데 10년 정도 통틀어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조직적인 음모들이 곳에서 드러나요. 이것도 하나의 그냥 비근한 예일 뿐이고 사실 이 원주 부산만 드러났지 다른 데 또 없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뭐 원주 얘기로 들어와 보면 부산, 대전, 대구에도 있을 거다라고 했던 것도 이것도 내부 고발자, 당직자가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거는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좀 국민의당, 도당이나 시당이나 뭐 이 지역별로 몇 군데는 신천지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앙당까지 갔느냐 이 보고가 아니 도당 시당에서 그냥 이거를 무마를 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묵인이냐 방조냐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주 이제 빌립 지파 신천지 원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뭐 빌립 지파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빌립 지파 탈퇴자를 최근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원증을 갖고 보여주면 게임이 재밌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한 몇 %까지 취재가 진척됐습니까? 일단 보기로 한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이제 강원도당에서 오늘 또 상무위원회를 여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뭐 어떤 정치국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좀 대책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국민의당 강원도당 이제 상문위원회가 열린 건데. 예. 이게 그 안에서 협의 내용까지 뭐 알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강원도당의 입장은 전면 부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앙당 쪽에서는 이제 취재 라인을 동원해서 알아본 바로는. 예. 정말 철저하게 내사하고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호. 강원도당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도자료도 냈는데 뭐 제가 이제 보도한 내용 중에 뭐 Y 의원이 뭐 700명 당원 모집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사실 Y 의원이 당원 가입시킨 건 512명이었다. 그리고 모바일 등록시킨 거는 227명이었다. 그래서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보도가. 아니, 물론 이제 총수는 맞잖아요. 전체 당원 가입을 512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이 200여 명. 227명이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하죠. 기자는 숫자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당에 가서도 이제 숫자를 요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해명 자료를 내는 건데 사실 뭐 그러면서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사실을 왜곡했느니 확인을 안 했느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500명은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 500명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거의 정황상 사실로 보여지는 그런 고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려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기자를 공격하는 어떤 보도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고 근데 그 내부 당직자가 뭐 바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직자가 저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제보해 주신 그 내용이 팩트냐 물어보니까 지역위원회 위원장한테 확인한 팩트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Y 의원한테도 확인했는데 뭐 한 700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600명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직접. 근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천지 신도를 동원했다.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것만 봐서도 그 도당의 보도자료 수치와도 다르고 Y 의원 입으로 직접 600명 정도는 된다고 했는데 그 수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죠. 좀 더 파헤쳐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탈퇴자를 만나보면 뭐 신천지 빌립 지파 탈퇴자를 만나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엄중한 시기고 예민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네거티브로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네거티브라도 좋은데 네거티브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도당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과제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더민주나 뭐 자유당이나 뭐 등등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계 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개신교계에서는 뭐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주 뭐 치를 떠니까요.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에도 저 신천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국민의당은 확인이 된 셈 아닙니까? 일부는. 자,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8월이었어요.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할 때였는데 이 배 의원이 이제 뭐 서울시당 후보로 나가면서 뭐 PT하고 뭐 이랬던 자리예요.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K의원 지지자들이 왔겠죠. 그리고 당직자들도 뭐 수백 명 객석을 가득 메웠는데 여기에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한 30-40명이 동원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영등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그 신천지 시몬지파가 한 30-40명 정도 동원이 돼서 나갔던 거죠. 거기에 이제 신천지의 24장로 중에 한 사람, 높은 사람이죠. 24장로면. 그 장로가 이제 동원해서 왔었는데 이때도 좀 파장이 상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동원된 신도들한테 이제 뭐 은밀하게 좀 물어봤는데 뭐 어디서 왔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분효회 조직을 동원해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보도를 통해서 그때도 지금 말이 많았어요. 더민주 안에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정확한 팩트는
신천지가 더민주에 기웃거리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K의원실 관계자도 신천지 신도들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마치 이들을 동원한 것처럼 비춰져서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주 확인이 안 된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인은 됐지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 의원은 혹시 신천지 신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네. 대략 누군지 다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부담스러워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예. 이거 파헤쳐 주십시오. 이게 뭐 누구의 유불리를 위해서 우리가 취재하는 맞습니다.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파헤치셔서 왜 여기 기웃거렸는지. 근데 지난번에 제가 CBS 팟캐스트 사이판에 출연하니까 그 신천지 관계자 이야기로는 그 이만희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10년 정도만 신천지를 좀 들여다본 개인적인 의견은 신천지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이럴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한테 좀 접근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선 때는 깔때기가 돼서 주로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좀 접근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지난 대선 때 올인했었고. 맞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명박 후보 대선 연설회에도 이제 찻대기가 요새 또 다시 유행하던데 그때 뭐 대선 연설회 때도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한 게 팩트로 나왔죠. 그때 고발자들이 다 고발했고 탈퇴자들이 다 고발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뭐 한번 과거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 사실 신천지가 정치권에 기웃거렸다? 이 부분이 발견된 건 2003년도예요. 제가 뭐 기자 생활하기도 전인데 2003년도에 그 청년의 자체 PT 자료에서 최근에 그 신천지 고문설로 곤욕을 치렀던 서청원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자고 했나? 그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런 이제 PT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전화 홍보도 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청원사랑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카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기웃거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07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밀기 위해서 뭐 한나라당 당원 가입하자 해가지고 그때 대외협력 지시문이라는 거 신천지 공식 공문을 내렸죠. 12지파에 하달해가지고 그때 1670명인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 10,000명이 넘는 당원을 이제 가입을 시켰었고 그리고 연설회에도 버스 동원해가지고 신천지 신도들 그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 신도들이 와 하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명박 씨가 신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뭐뭐뭐를 위한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설했을 때 그 좌중에 있던 뭐 수백 명 한 무리가 와 하고 열성적인 환호를 보냈던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동원된 신천지 신도들이 그 열광했던 그 영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탈퇴자들에 의해서 그거는 증언이 됐습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확실히 신천지와 연관돼서 덕을 봤다. 자, 하여간 그 이만희 씨는 정치 성향을 보면은 이건 뭐 도무지 민주정당, 뭐 진보정당 이거하고는 뭐 얽힐래야 얽힐 수가 없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천지의 어떤 그런 정치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서는 뭐 사실 좀 민주당은 소홀하지만 그렇지 않은 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침투해서 신천지의 활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2012년 당시 그 섭외부 총무했던 분이 그 최근에 탈퇴해가지고 저희 뭐 CBS 팟캐스트 사이판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신천지 섭외부는 이제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뭐 신천지 안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뭐 국정원 같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총회 총무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만희 교주가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북 청도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섭외 대상이었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구애를 한 거죠. 그랬다라는 걸 좀 뭐 저기 신천지 섭외부 총무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당원증을 보여줬어요 그때. 2007년도에 그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17대 때. 그래서 18대 때는 간부들만 은밀하게 당원 가입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받았었다고 또 증언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그분이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밝혀줬잖아요. 새누리당명의 진실. 이만희 교주가 공식석상에서 자기가 새누리당명 지어줬다고. 그럴 때는 여기도 좀 밝혔었고요. 예. 네. 그래놓고 김용민이가 뭐 네네. 소문 냈다고 그렇게 까불던 자들. 아 정말 참 네네. 그때 일 생각하면은 치가 떨립니다, 진짜. 어? 네. 아니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도 전혀 읽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확신을 하고 예. 김용민이가 낭설 퍼뜨린다라고 했는지. 네. 뭐 그때 또 한 가지 또 기억나는데. 예. 그 새누리당이 이제 막 당명 정하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캠프 꾸릴 때 예. 그때 새누리당 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예. 왜 박근혜 캠프 행정자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길중 장로가 신천지 수석 장로였다는 사실을 또 밝혀서 네. 크게 회자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가 뭐 막판에 대선 변수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하여간 이 종교가 어떤 나쁜 종교죠. 좋은 종교가 아니라 나쁜 종교가 이 신자들의 눈과 귀를 흐려가지고 나중에 어떤 정치적 주요 변곡점 때마다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네. 교주는 권력자한테 이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런저런 특혜를 받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낡은 시대의 고리가 이제 끊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일부 정당에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정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종교는 또 종교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또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물론 그렇다고 종교가 뭐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과 또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선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이 기득권을 나눠 먹는 이런 식의 그 종교의 행태는 정말 근절돼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떴다방 열린 신천지 행태는 정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공유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신교는 이거 뭐 과연 신천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아니, 개신교야말로 총선 때마다 기독당 만들고 뭐 대선 때마다 또 이 주요 보수 정치 지도자에게 줄 서고 이런 개신교가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만 쉽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개신교계가 신천지를 비판할 자격은 있죠. 단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개신교계라면 네. 비판할 자격이 있고요. 네. 사실 뭐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네. 사실 사이비가 뭐예요? 가짜잖아요. 네. 사실 촛불민심은 뭐 이제 불이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네. 어떤 정의를 세우는 것이 네. 촛불민심인데 예. 사실 이제 촛불민심에 물타기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을 종용하거나 방조하는 목사들도 있었잖아요. 네. 목회자들도. 예. 이들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으로 볼까? 사이비로 보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좀 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종교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과거에 이제 독재 권력을 찬양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달콤함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배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기총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좀 없었는데 예. 사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구속이 되니까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예.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작지게 뒤돌아 서버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제가 그 파파이스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한기총이나 이런 대형교회는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3월 1일 나간 거는 박근혜가 이뻐서 나간 게 아니라 다음 대선 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냥 적중하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부분 한국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건강한 한국교회 많습니다. 촛불 들고 나온 교회들도 많고요. 예.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들도 많은 반면에 이런 교회들 또 이런 교회 연합기구들이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신천지라는 어떤 사교 집단이 기생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의 정의, 생명, 평화 이런 기독교적 가치를 온 세상에 이제 좀 충만하게 좀 퍼뜨려 나가야 될 텐데 예. 자신 있게 그렇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먼저 이제 좀 비판할 자격이 있냐 없냐 그 자격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라는 사기 집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겠죠? 네. 예. 제가 또 이제 취재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제 분노가 일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예. 세월호 이제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예. 그 세월호 침몰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설교를 하는 교회가 예. 또 그 설교를 한 목사 예. 수준을 보고 성도들이 뭘 배우겠느냐. 예. 정말 정의니 생명이니 평화니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런 세상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런 교육들이 안 되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예. 사이비가 판치고 예. 신천지가 자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10년 동안 신천지를 파헤쳐온 송주열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CBS가 평소에 했던 보도 또 네. 한국 개신교에게 자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또 선도하려 했던 이런 진정성 따져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개신교 계열의 언론 중에서 신천지 비판 자격이 있는 언론은 CBS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쁜 종교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자, 송주열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올인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가짜구나라고 알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실체들을 알려왔고, 신천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보도를 했던 거죠. 예. 아까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보혜사는 신과 신자를 엮어주는 그 신의 어떤 그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석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 그 씨. 신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혜사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신학을 하시니까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의 반열에 그 이만희 교주를 끼워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개신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사자 냄새가 아주 확실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강원도 원주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CBS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게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11을 얘기해드리기 앞서서 이게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좀 비춰져서 좀 유감이에요. 사실은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이 국민의당이라는 신생정당의 조직 과정에서 침투한 것을 의혹 보도를 한 건데 마치 안철수 대선 후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으로 비춰지고 이게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도 좀 유감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CBS가 만약에 신천지가 더불어민주당에 침투했다면 당연히 보도했을 CBS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침투했던 사례를 좀 더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조폭 연루설로 홍역을 치렀던 국민의당, 이번에는 신천지 연루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모집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동원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다 아시죠? 개신교계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단체인데요. 교리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회 윤리의식이 소거된 집단이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가정공동체가 깨지고요. 여하간 이런 부당한 정치 개입 설도 적지 않고요.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는데요. 자, 오늘 뉴스의 정석 시간에는 신천지 의혹을 보도한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보다 신천지를 더 잘 아는 분이라고 말이죠. CBS의 송주열 기자 연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님.
예,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 우리 송주열 기자님은 신천지 취재를 얼마나 하셨죠? 대략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이만희보다도 신천지를 더 잘한다. 이런 표현이 과합니까? 과합니다. 물론 제가 신천지 신도도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신천지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 예, 밖에서 그렇죠. 밖에서 숲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다. 네. 신천지가 어떤 종파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천지가 어떤 분파냐라고 하기 전에 정통은 아닌 거죠. 일단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어떤 정의부터 해봐야겠지만 일단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개신교를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그 점을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 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이게 어이없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교 집단이라고 이제 명명된 신천지라는 단체가 공당에 침투한다. 책임 있는 어떤 그 정당에 침투한다. 이거는 문제 제기할 만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반사회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집단, 그럼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집단이 정당을 타고 들어가서 권력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신천지 신도는 국민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일각의 또 지적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일단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깡패하고 연루된 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침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침투한다는 그런 정황을 보도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사교 집단이고 가출을 조장하고 학업 포기를 유도하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사안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를 막 부정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막. 맞습니다. 일부 탈퇴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집도 떠나고 학교도 떠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집단이 유력 정당에 침투를 해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침투를 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사안이 엄중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집안도 신천지 피해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가 딸려요. 진짜 이 욕이 아주 그냥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데 이 반사회 집단이거든요. 발본 세관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야 될 세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가 비단 어떤 정치 사회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최순실 씨 아버지 최태민 목사라고도 합니다만 최태민 씨가 영세교나 이런 어떤 사이비성이 좀 있었고 그 사이비성의 어떤 명맥을 이어받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자로서 어떤 신천지 집단이 또 다른 이렇게 좀 정치권을 파고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세를 키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공생관계가 된다 하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서는 표를 주고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제공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표를 얻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익들을 좀 취할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돕고 돕는 사이가 돼서 어떤 이제 불리한 부분들도 생겨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서설이 너무 길었고 자, 그렇죠. 국민의당 원주 상황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이 그 신생정당 아닙니까? 더민주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작년 8월에 강원도당을 창립했어요. 각 도당 시당 창립할 때쯤인데 작년 8월에 강원도당을 창립했고 이게 강원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도당 위원장 선거는 당원에 의해서 선출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올 1월에 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이제 당원들이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이 대거 등록했다는 거죠.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뭐 강원도당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5천 명 정도 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됐던 원주시 같은 경우는 분류를 했고요. 예. 크게 나아가자면 뭐 이단도 뭐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데 그게 뭐 전도관 계열이냐, 통일교 계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도관에서 나와서 뭐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거기서 분파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1984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죠. 이만희가 이제 이단을 전전하다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교리들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육체 영생한다. 뭐 14만 4천을 채우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그러면은 영생한다 그러면은 이만희 씨부터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게 저희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진짜 죽을지 안 죽을지. 뭐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고 계속 영생을 하면 저희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이분 빠르게 늙어가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양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대략 올해 자치총회를 했는데 자치총회 발표로는 뭐 거의 뭐 17만을 넘어서 20만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신자 수가? 그렇습니다. 급신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혜사라고 믿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했던 교주가 죽는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혼돈이 있겠죠. 혼돈이 있고 그게 사회부적인 문제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주의 죽음으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신자들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그 신천지라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를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깨치고 학업도